자, 계속 이어서 두 번째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4일자로 이제 준비해온 소식들이고요. 먼저 전해드릴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뉴스케일 파워의 첫 SMR용 단조품 생산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미국 뉴스케일 파워의 소형 모듈 원자로 SMRS1 단조품 생산에 돌입을 했고요. 미국의 첫 SMR 건설을 성공적으로 지원하고 추가 수주를 노립니다. 자, 그래서 위에 사진처럼 지금 이제 주무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단조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산은 작년 말에 뉴스케일 파워와 체결한 소재 계약에 따른 것이고요. 생산을 시작한 구체적인 시점은 공개하기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UAMPS죠. 여기서 건설하는 미국 최초의 SMR이고요. 1호기당 77MW로 원자로 모듈 6대가 결합해서 총 이제 462MW의 발전 용량을 가지는 단지를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착공일은 2025년 12월인가요? 그때 착공을 시작해서 2029년에 준공 예정이고요. 거기서 이제 2030년대부터 이 미국 유타주 발전 사업자의 이 UAMPS의 연구 단지인가요? 그쪽에 전력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한국수출입은행과 SMR 기술, 그다음에 금융, 공급망 지원에 관련한 그런 양해각서를 이 뉴스케일 파워 한국수출입은행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3자 간에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만큼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뉴스케일 파워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이 자금을 많이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급속도로 최근에 SMR에 대한 언급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좋은 소식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을 이렇게 하나 둘씩 지워가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는 과정 속에 지금 이제 한국과 미국이 원전 협력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게 지금 울진에 SMR 건설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언급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 소식이 나왔고요. 울진에 이제 1호 SMR 건설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또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뉴스케일 파워와 이제 원전 협력을 하게 되고 한국의 기업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경북 울진군이 이제 국내 처음으로 SMR 도입 계획을 밝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SMR이 2035년에 630조 원 규모로 급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SMR을 건설을 할 수밖에 없고요. 대형 원전을 하나둘씩 해체를 하면서 이제 그 공백으로 이제 SMR로 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뉴스케일 파워 SMR 6기를 지어서 산단에 필요한 전력을 충당한다라는 계획이고요. 울진군은 그런 죽변면 후정리 일대에 원자력과 수소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4천억 원을 또 투자할 예정인데요. 그 4천억으로 이 SMR에 대한 도입을 또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SMR에 대한 정부 인허가 과정을 거쳐서 준공이 되면 2030년께부터 산단에 입주하는 기업들에게 전력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SMR 건설 기간이 한 2, 3년 정도로 잡는다고 한다면 2028년, 2027년 정도에는 착공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다호주의 2025년에 12월에 이제 착공이 시작된다라고 했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해 이제 이 시제품을 SMR에 들어가는 기자재를 작년 말에 수주를 하고 생산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제 저번 달이었나요? 저번 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착공 2년 6개월 정도 전에는 이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고요. 그렇게 따진다고 한다면 2024년 혹은 2025년 정도에 이 경북 울진 이 SMR 사업이 정말 이제 잘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 이제 기자재 발주가 진행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한울 3, 4호기도 1400MW급의 대형 원전인데요.
그 대형 원전은 하나에 1400메가와트고 지금 SMR 같은 경우는 뉴스케일 파워는 77메가와트급이 6개를 이용해서 네, 그렇게 400 메가와트 이상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로만 따지면 거의 이제 20분의 1 수준이고요. 그만큼 이제 발생하는 열도 크게 적고요. 그렇게 원자로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도도 상당히 낮고요. 그리고 하나하나가 작기 때문에 네, 그런 관리하기가 쉬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신한울 3, 4호기는 2024년에 착공을 해서 2035년인가요? 34년인가 뭐 아무튼 그까지 완공을 해서 아마 이 전력 공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짓기 시작하면 거의 10년 정도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 공사에 들어가는 기업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제 오랜 기간과 많은 자금이 들어가는 이 사업인데요. 그에 비해서 SMR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짧고 빠르게 이제 돈도 회수할 수 있고 네, 이 공사하기도 수월한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네, 기자재 공급을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좀 더 네, 이 전문적으로 기자재 공급만 진행을 할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빠르게 이 제작 대금도 회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대형 원전에서 점점 SMR 시장으로 체질 개선이 될수록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익성은 저는 계속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울진군에 이 SMR이 들어선다라고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나라도 SMR에 대해서 도입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뭐 우리나라 ISMR 개발 중인데 왜 또 굳이 미국의 SMR 도입을 시키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뉴스케일 파워의 SMR은 사실 우리나라 기업이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GS에너지, 삼성물산, 두산 에너빌리티 이렇게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가 설계와 이제 건설을 책임지지만 플랜트 운영이라든지 뭐 플랜트 그런 기자재라든지 네, 그런 쪽에서 다 우리나라가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소련 원자력과 그 다음에 그런 한전이 좀 이제 빠지게 되었지만 그것을 제외하고도 우리나라에 상당히 이제 기업들에게 일감을 주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번에 한미 원전 협력 차원에서도 좋은 상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런 ISMR도 2028년까지 네, 상용화를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용화가 진행되어서 그때부터 이제 사업 검토를 들어가고 바로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해도 적어도 2029년, 네, 2030년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그런 SMR 개발 선진 기업들보다는 많이 좀 뒤처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작년 5년 동안, 네, 지난 5년 동안 이 SMR에 대한 투자가 거의 없었고요. 이 원자력 관련한 그런 첨단 산업에 대해서 투자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특히 에너지 관련해서요. 그래서 SMR에 대한 개발에 일찌감치 선진국들은 뛰어들었고 그 결과가 지금에서야 나오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설계 인증을 빠르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것을 5년 동안 묵혀두면서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년을 빠르게 앞당길 수도 있었지만 지금 5년 늦게 지금 2028년으로 타깃이 된 거고요. 5년 빠르게 했다면 2023년에 우리도 뉴스케일 파워와 같이 그런 빠르게 모델을 네, 상용화를 시켜서 지금쯤 영업을 뛰고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네, 그런 뉴스케일 파워의 우리나라 도입에 대해서 마냥 비판만 하는 네, 그런 분들은 저는 이해가 되지 않네요. 자, 그러면 SMR에 대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SMR 사업은 아무래도 네, 우리나라 스마트 네, 원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ISMR이라고 얘기하는 그 모델이고요. 그 ISMR에 대한 원자로는 네, 한국과 사우디가 공동으로 개발한 스마트 원전의 주요 기기 설계 업무에 참여 중이고 스마트 원전의 핵심 기자재를 공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스마트 원전은 1997년에 개발에 착수를 해서 한국과 사우디가 공동으로 사전 설계 업무를 2015년, 2018년에 완료를 했고요. 표준 설계인가 승인을 취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설계인가 취득 후 초도 호기 건설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을 한다라고 하고요.
스마트 원전 건설 예상도와 이렇게 원전 일체형 원자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110메가와트급 일체형 원전으로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그 모델과 동일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우디와 공동 개발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사우디의 SMR 시장이 커질수록 우리나라의 모델을 사용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소형 모듈 원전이라는 것은 300메가와트 이하의 전기 출력을 가진 소형 원자로를 의미를 하고요. 대형 원자로보다 안전성이 크고 차지하는 위치도 크기가 작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좋습니다. 그리고 이 원자로를 식히는데 지금 물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SMR을 통해서 이제 소듐이라든지 뭐 그런 고온가스라든지 여러 모델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물을 이용하면서 원자로 식히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그런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주 큰 호수라든지 아주 큰 강이라든지 아주 큰 바다 옆에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SMR의 특성을 보면은 전기가 끊기더라도 자연스럽게 냉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하다라고 하니 그만큼 이제 이 냉각 시스템에도 대형 원전보다 부담감이 적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바닷가가 아니더라도 꼭 강가가 아니더라도 그런 호수라든지 뭐 그런 쪽에 좀 이제 이 순환될 수 있는 물이 있다면 충분히 이용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고온가스를 이용해서 그렇게 순환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또 물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매일매일 걱정하고 있는 그런 이제 물 오염에 대해서 덜 걱정할 수 있는 모델이고요. 앞으로 SMR에 대한 차세대, 4세대 이런 점점 이제 세대가 거듭할수록 경수로보다는 그런 다른 물질을 이용해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거기에 대해서 계속 개발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뉴스케일 파워와 엑스에너지와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뉴스케일 파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을 이용해서 이 경수로를 식히는 구조인데요. 엑스에너지는 고온 가스를 이용해서 식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가스를 흘려서 걔를 고온으로 데펴서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럼 그 고온으로 나온 가스가 다시 한번 열 전환으로 이용이 될 수 있고, 그것을 이용해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정말 이제 미래로 갔을 때는 뉴스케일 파워보다 엑스에너지에 좀 더 가치가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일찌감치 지분 투자를 하고 협력을 하고 있고요. 이번 MOU 체결에서도 엑스에너지와도 동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주가에 당장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식도 중요하지만 주가가 상승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SMR이 이때까지는 좀 뜬구름식으로 진행이 되어 왔지만 지금 이제 우리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이 초도 호기에 용기를 이제 제작을 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시화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매출의 인식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매년 이 SMR에 대한 발주 물량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두산 에너빌리티만의 강점으로 저런 원전 테마 중에서도 또 이제 별도로 주가에 대한 힘이 실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는 와중에 우리의 골칫거리죠. 웨스팅하우스가 SMR 모델을 공개를 했다라고 합니다. 뭐 여기서는 뭐 한국에 대한 압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 모델 AP300을 공개를 했다라고 하고요. 이 웨스팅하우스의 주력 대형 원전 모델은 AP1000입니다. 1000메가와트죠. 지금 AP300은 300메가와트급 전력 생산을 위해서 설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MR은 300메가와트급 이하의 소형 모듈 원전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300메가와트급은 딱 이제 상한선에 걸친 상황이죠.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는 77메가와트급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주로 생산하는 1400메가와트급 대비해서 20분의 1 수준인데요. 사실상 이제 우리 ISMR도 110메가와트급으로 10분의 1 수준입니다. 근데 그 대비해서 지금 뉴스케일 파워의 모델은 상당히 이제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SMR 중에서는 사실 뭐 준대형 모델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 가격은 1조 3천억 가량이고요.
동유럽 국가에 수출할 수 있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웨스팅하우스가 이렇게 다시 한번 SMR에 대한 모델을 또 공개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대형 원전보다도 SMR로 우리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필을 하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이전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박지원 회장이 대답을 했죠. 뉴스케일 파워는 이거 웨스팅하우스는 SMR 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수할 이유가 없고 AP1000 모델도 우리가 이미 생산을 해봤고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에 대한 인수가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SMR에 대한 뭐 그런 매각을 염두해서 그런 것인지 SMR에 대한 모델을 또 오픈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어떻게 이 매각이 진행될지 또 어떤 기업이 어떤 쪽에서 인수를 할지 그런 것들도 좀 이제 눈에 띕니다. 그러나 AP300, 300메가와트급 모델의 SMR은 사실 저는 다른 SMR에 대비해서 경쟁성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SMR에 대한 강점인 안전성과 그 다음에 소형 그런 모델이 강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300메가와트급은 사실 작은 편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점점 이제 SMR에 대한 개발 이 국가들이 늘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하면서 웨스팅하우스는 뒤처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번에 대형 원전에 대한 진출 입장에서도 우리나라가 이제 단독으로 진출했을 때 웨스팅하우스가 정말 이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소송을 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조만간 이제 그 소송에 대한 결말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실히 지금 SMR에 대한 개발사를 보시면 주요 SMR 개발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우리의 생각보다 많은 기업들이 SMR을 투자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딱 하나밖에 없죠, 지금. 네. 일본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시아는 지금 뭐 중국도 SMR을 생산하고 있지만 별로 SMR에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없습니다. SMR에 대한 대표적인 국가들은 미국, 한국, 일본, 프랑스, 스페인, 그리고 러시아, 중국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프랑스, 스페인이 또 의외죠. 네, 저렇게 있고요. 미국이 특히 많이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 중에 대표적인 기업들은 뉴스케일 파워, 엑스에너지, 테라파워, 네,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홀텍이라든지 뭐 히타치, GE 히타치, 네, 요런 기업들, 그다음에 영국의 롤스로이스, 네, 요런 기업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기업들과 이제 우리나라가 경쟁을 또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시장에 초기 진입에 성공을 했다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 경쟁도 점점 치열해질 것이고, 네, 그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우리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미래에 투자를 했고, 그런 미래를 바라보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주가가 저런 웨스팅하우스 시대에 뒤처지는 이제 기업의 소송으로 인해서 마지막 발악으로 인해서 좀 이제 눌러지기도 했고 그런 국제유가에 대한 단기적인 투기성 매물로 하락으로 인해서 대체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뭐 그런 또 이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그런 소식에 의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저 시기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은 계속 이제 우상향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만들어졌다.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 코스피에 대한 대세 하락을 생각을 한다면 이 시기는 사실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시에 대한 사이클도 좀 생각을 한다면 지금은 이미 관련 종목들이 반등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그런 SMR 개발국끼리 이제 다 모여가지고 원자력 안전 규제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또 원자력을 안전하게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렇게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RE100도 있지만 CF100도 계속
논의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와 그런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재생에너지 100%를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없애버리고 재생에너지만으로 모든 전기를 충당하자라는 것은 정말 이제 넌센스 같은 설명인 것 같고요. 에너지는 여러 가지를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의 에너지에 너무 집중을 했을 때는 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에너지를 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자력 에너지가 뭐 지금 정권 들어서 증가를 한다, 뭐 다시 살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체에. 네, 그리고 재생에너지도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40% 수준으로 올라갈 거고요. 나머지가 이제 석탄이 줄어들고 뭐 그런 뭐 수소 에너지라든지 아니면은 LNG라든지 네, 그런 쪽으로 이제 대체가 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원자력 에너지가 우리나라 뭐 전체 전력의 거의 100%를 차지하는 것처럼 얘기가 되곤 하지만 전혀 그런 것도 아니고요. 전체의 10분의 3 정도 수준이다. 지금 앞으로 시간이 지나도 10분의 3 이상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 대신 석탄이 줄어들고 재생에너지가 늘어나기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RE100도 중요하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CF100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전반적인 이 초점은 네, 에너지에 대한 탈탄소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RE100과 CF100의 의의가 원자력 에너지를 없애자 네, 그런 의의가 아니고요. 결국엔 지구온난화를 막자라는 의의이기 때문에 온난화에 대한 초점을 좀 둔다면 분명히 좋은 흐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로 이제 관련 소식들 좀 전해드렸고요. 네,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 사업 잘 진행되고 있고요. 사실 원자력 사업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제가 거기보다도 해상풍력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스터빈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신모델을 실증한 상황이죠, 이제는.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시장도 계속 커질 것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두산 바퀴 잘 나가고 두산 퓨얼셀도 이제 잘 나갈 거기 때문에 점점 이제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바라오던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단기 이슈는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고요. 점점 이제 주가가 우상향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새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그때 한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